자, 마지막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할 건데, 자, 이 혼합물의 분리에서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라고 돼 있잖아. 재결정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지? 자,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를 녹이는 거야. 그리고 그 녹은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버리면 용에도 차이가 나타나겠지. 그 차이만큼 석출이 되는 거지. 또는 용매를 아예 날려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인데 이거는 체크해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 얻기라든가 요거 예로 많이 나와.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옆에 나오죠?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는 방법.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천일염은요. 염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에다 녹였다가 냉각했다가 녹였다가 냉각했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염화 나트륨끼리만 결합이 돼서 결정을 만들어. 그래서 순도가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재결정, 다시 결정을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이런 거가 요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붕산하고 염화나트륨 문제하고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얘 50g하고 얘 5g이 섞여 있대요. 그런데 60도씨 물 100g에다가 녹였대요. 자, 그러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이렇게 있는데 20g, 35g은 다 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 녹인 다음에 이걸 냉각시키는데 20도까지 냉각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질산칼륨은 18.1g이 석출되어 나온 거죠. 왜? 20도가 됐을 때 용해도가 얼마예요? 31.9죠. 근데 아까 몇 그램 녹였어? 50g 녹였잖아. 쭉 가면 이만큼은 석출되어 나와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50g을 녹였는데 20도가 되면 31.9g만 녹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 빼기 31.9, 즉 18.1g은 석출되어 나오는 거야. 고체가 된 거지. 근데 황산구리는 5g인데 20도가 돼도 용해도가 20이야. 석출되어 나오는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걸 이제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바로 옆에 나와 있어요. 바로 2번 문제인데 여긴 지금 염화나트륨하고 붕산 용해도 곡선이 나왔죠.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5g을 녹인 섞여 있는데 여기서 순수한 붕산을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얘는 용해도 차이가 작고요. 얘는 용해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15g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녹인 다음에 쭉 냉각시켜서 뭐 20도로 냉각하면 이만큼이 석출되어 나올 거 아니야.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바로 뭐예요? 재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한번 볼까? 92쪽에 가서 자, 순수한 질산칼륨 얻는 방법인데요. 40도씨 물 100g에다가 질산칼륨 30g하고 황산구리 1g이 섞여 있대. 그 혼합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이걸 이제 다 40도씨 물에다 넣고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질산칼륨이 석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걸러내면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40도씨 물에서 그 용해도 보시면은 질산칼륨은 62.9잖아. 그러니까 30g은 다 녹겠지. 황산구리 1g은 당연히 녹을 거고. 그 다음 0도가 되면은 13.6에 13.6이래요. 오케이? 용해도가. 얘는 14.2고. 그러니까 아까 30g 녹였는데 그 중에서 13.6g은 여전히 녹아 있지만 나머지 16.4g은 석출되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황산구리는 석출되는 게 없겠지. 1g만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석출량을 따져보면 질산칼륨만 석출되고 황산구리는 석출되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둘을 걸러주게 되면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해 차이가 큰 거는 결정이 되고 작은 거는 결정이 안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해보자. 1번에 55xx55. 자, 0도씨 물 100g에서 질산칼륨은 몇 그램 녹을 수 있다고? 13.6g을 녹일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녹아 있는 게 포화 용액이죠. 13.6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용해도 차이가 질산칼륨이 큰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55xx55고요. 자, 이번에 60g, 5g 있대요. 물 100g에다 모두 녹였대요. 20도로 냉각하면은 20도로 냉각했을 때 염화 나트륨은 다 녹아있을 수 있죠. 근데 질산칼륨은 2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31.9네요. 근데 아까 60g 있었잖아. 31.9g만 물속에 있고 나머지는 석 가라앉아서 석출돼야 되겠죠. 질산칼륨 28.1g이 석출되고요. 답한 까닭은 뭐야? 20도에서의 용해도가 31.9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60 빼기 31.9를 한 게 28.1g이 석출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알겠죠? 뒤에 문제는 다시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 크로마토그래피로 갈게요. 다시 90쪽으로 오세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요, 밑줄 치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야. 그러니까 혼합물이 있는데 그 혼합물이 성분 물질들이 이 용매를 쭉 하고 딸려 올라가게 되면 용매를 따라 이동을 하네. 자, 그때 성분 물질들마다 빨리 올라가는 애가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용매랑 더 붙어 있는 거가 쉬운 애들은 빨리 올라가는 반면 여기 거름종이와 같은 이 거름 고정상이라 그러는데 이 거름종이와 같은 애랑 더 잘 붙는 애들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게 물질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야.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물질 수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 있는 점들이 다르겠죠. 자, 여기 지금 예로 나와 있는 거 잘 좀 봐줘.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한 번에 분리가 가능하니까 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쓰이는 편이야. 자, A부터 E까지의 물질들이 있는데 A는 쭉 올라갔는데 한 점만 나타났네. 그럼 이 안에는 물질이 한 개만 있다는 얘기죠. 즉 A는 순물질이라는 얘기야. 한 가지 종류의 물질만 있는데 B는 이거 두 가지가 나왔죠. 이거 혼합물이라는 얘기죠. 둘 이상이 그러니까 둘 이상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얘기고요. C는요, 한 가지만 나왔으니까 이것도 순물질이겠네. 근데 B 보면은요, 요거 높이 더 같죠? 요거 높이 같죠? B에는 A와 C가 녹아있겠구나, 섞여있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D는요, C와 E가 섞여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높이에 있는 거는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점은 세는 거 아니야.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이용하는 거 보시면 사인펜 잉크 색소 분리라든가 도핑 테스트, 그 다음 농약 검출이라든가 단백질 성분 검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요. 우리 도핑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서. 자, 여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 이렇게. 요걸 이제 다 넣어서 물에다 저어줬대. 그랬더니 위에 뜨는 애가 있네. 무슨 차이?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죠? 뜨고 가라앉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떴어. 그 다음 얘네들은 거름 장치를 이용했네. 철가루는 녹고 철가루는 안 녹고 염화나트륨 녹고 이거는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증발시켰대. 이거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 가지가 나와도. 자, 우리 이제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자. 91쪽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1쪽 빨리 나머지 풀어보자.
자, 해볼까요? 자, 1번에는요, 용해도죠, 용해도. 자, 지금 이게 물질의 특성은 뭘 이용했어요? 이거 재결정에 대한 얘기죠. 용해도 이용하는 거고, 2번은 했고, 3번에요. XXOO.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이 아니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분리 방법이 간단하다 그랬죠?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그래서 XXOO. 자, 4번에는요, 최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점이 몇 가지인지 세는 거야. 네 가지네요. 그죠? 시작점 세는 거 아니야. 자, 네 가지니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쓰면 되고요. 가장 빠른 것은 누굽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죠. D죠, D. 자, 그 다음 5번에는 이거 전부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 그랬죠.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요. 몇 페이지야? 93쪽으로 가세요. 자, 93쪽에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송 사인펜을 이용해서 물에다 담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물에다 담갔을 때, 자, 1.5cm 되는 곳에 연필로 선을 긋고 수송 사인펜을 각각을 점점점을 찍어요. 근데 점을 찍을 때 한 방에 쿡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찍어줘야 돼.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어요. 자, 그리고 물에다가 담그는데 이때 주의할 거. 이 점을 찍은 이 시료가 물에 잠기면 안 돼요. 사인펜 잉크점이 물에 잠기지 않게 살짝 이렇게 해주고 물이 딸려 올라가면서 거름종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물질들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유의사항 이거를 별표쳐줘. 예, 뭐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나올 건데 먼저 뚜껑 덮어줘야 돼요. 용매가 증발하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줘야 되고요. 자, 물이 거름종이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실험을 멈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 따라서 쭉 올라오는데 이 거름종이 끝에까지 올라오지 않을 정도에서 멈춰서 빼내야 돼요. 자, 사인펜 잉크는 작고 여러 번 진하게 찍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물에 잠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거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 2, 3 또 역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1, 2, 3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자, 채점해보자. 1번에 XO, XOO. 충분히 용매에 잠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X고요. 그 다음 3번에 잉크를 녹이는 용매를 사용해야 돼. 녹이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 녹여야지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XO, XOO. 자, 3번에는 최소 몇 가지야? 그죠? 세 가지죠. 그죠? 빠른 거는 누구야? C가 되는 거죠. 제일 위에 올라갔으니까. 자, 분리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죠. 장점은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 적은 양으로도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그죠? 복잡한 물질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고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좋아요. 우리 일단은 96조까지 해주셔야 돼. 96조까지. 실력 탄탄까지 먼저 쭉 해주시고 풀이하도록 하자. 자, 96조까지 한번 싹 다 풀어주세요. 싹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96조까지 해주시면 돼. 해볼까? 자, 1번 보자. 자, 채점하자. 1번에 자,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 녹인 후 이렇게 순산거 얻었다 그랬죠? 자, 용해도죠, 용해도. 그죠?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고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결정이에요. 그리고 걸러주는 거죠. 자, 2번에는요. 그래서 1번에는 3번이고 자, 2번에는 물과 에탄올은 써요.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이용해요. 물과 식용유는 밀도 이용해야죠. 물과 사야마탄소도 밀도 이용하고요. 스타이로폼과 모래도 밀도 이용해요. 미음하고 비읍이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5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이거자. 이런 어디다 녹였어요 그러면 물이 몇 g인지 보셔야 돼요. 물 100g이면 이 용해도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질산칼륨 150이고 염화나트륨 30인데 20도로 냉각했대요.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35.9니까 30g은 다 녹으니까 얘는 석출돼도 나오는 게 없는 반면 질산칼륨이요. 아까 150g 넣었는데 지금 31.9g만 녹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해도라는 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잖아. 자, 이렇게 빼주면 118.1이 석출되어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돼야 되고요. 자, 4번에는요. 자, 이거 뭘 이용하는 거야? 바로 용해도 차이죠? 끓는 점이 아니야. 용해도 차이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1번 기억 틀렸고요. 자, 이게 재결정이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정화시키는 게 재결정이고요. 자, 황산구리는 질산칼륨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거죠. 황산구리가 기울기가 작잖아. 그죠? 맞고요.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 혼합물 같은 경우에도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 혼합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자, 그다음. 그렇다면 거름종이 위에 누가 남을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체크. 물 50g에 녹였다라고 했죠? 물 50g에 녹였다라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돼. 자, 얘네들은 물 50g에 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도로 냉각을 시킨 거죠. 자, 20도일 때 질산칼륨 용해도가 31.9잖아. 그러면 100g 안에 질산칼륨은 물 31.9라고 하는 거는요, 물 100g 안에 31.9g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질산칼륨을.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물 50g에다 녹였잖아. 그럼 몇 그램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15.95g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반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 지금 몇 그램 녹였니? 아까. 질산칼륨 50g을 녹였죠? 그러니까 이건 50 빼기 15.95 이렇게 돼야 돼요. 물 50g에 50g을 녹였어. 근데 20도가 되면은 15.95g만 녹는다라는 거 뭘 보고 알아? 용해도 보고 알아야지. 자, 그렇게 해서 둘을 빼주게 되면요. 34.05g이 나오겠죠. 그게 석출되는 양이 되는 거예요. 물이 50g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풀어야 돼. 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3번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라 그랬죠? 그쵸?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지 용해도 차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7번에는요. 옳은 것은 3번. 증발을 막기 위해 용기 입구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증발이 그냥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야.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8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C는 D보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 D가 더 빠르죠. 위에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9번에는 3번. 이거 증류죠. 증류라고 좀 써주세요. 이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증류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 차이. 자, 그 다음 10번에는 자, 물질의 특성. 자, 요거 물과 에테르는 뭐예요? 안 섞이니까 밀도 이용해야죠. 밀도로 고쳐요. 간장과 참기름도 밀도죠. 사인펜, 잉크, 색소는 크로마토그래피죠. 불순물 섞인 질산칼륨은 용해도 4번이 맞네요. 물과 소금은요. 끓는 점 이용하죠. 그래서 4번만 정답이죠. 자, 12번에 이거 가는 증류하는 거죠. 그죠? 나는 분별 깔때기 쓰는 거고요. 다는 거름해주는 거, 걸러주는 거죠. 거름 장치죠. 자, 가죠. 소금물에서 물을 얻을 때 이렇게 증류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거 걸러줬네요. A는 뭐가 나와요? 모래가 나왔겠죠? 모래는 안 녹았잖아. 그래서 모래가 나올 거고요. 자, 거른액을 증류시켰어요. 그랬더니 B가 나왔대요. 자, 누굴 증류시켰어? 누가 먼저 나오겠어? 물하고 에탄올 중에서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으니까 에탄올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남아? 소금이 남겠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 자, 다음 13번에 보시게 되면 13번은요, 거기 지금 질산칼륨 100g하고 10g 한 다음에 여기 물 100g에 녹였죠? 그럼 이 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20도로 냉각하게 되면 질산칼륨이 31.99, 얘가 20이니까 얘는 10g 다 녹을 수 있는 반면 질산칼륨은 아까 100g 녹였잖아. 100이 31.9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68.1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질산칼륨이 섭출되는 양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결정이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에
자, 여기 지금 크로마토그래피죠, 그죠?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라는 거고요. 자, 15번에 A는 뭐가 나와야 돼? 자석 붙였으니까 철가루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B는 뭐 나와야 돼? 자, 남은 거 뭐 있어요? 톱밥, 소금, 모래인데 물에 녹였어요. 고체가 남았대요. 자, 고체가 남은 건 톱밥하고 모래가 남을 거고요. 이거 증발시켜서 날아간 얘는 뭐겠어요? 바로 소금이겠죠. 걸러진 용액에서. 오케이? 소금하고 자, 소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거름 종이에 안 걸러지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그걸 증발시키고 나면 B가 소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누구 남았냐, 지금. 톱밥하고 모래잖아요, 이쪽 남은 고체가. 자, 그래서 물을 넣고 저으면은 톱밥은 뜨고, 그죠? 톱밥. 모래는 가라앉고.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사탕수수 깬즙을 가열하여 농축. 이거 끓는 점 이용하는 거죠. 가는 끓는 점이고. 농축된 즙을 냉각하면, 냉각했잖아요. 결정이 생긴다. 여기도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원심 분리했대요. 원심 분리했으니까 뭘 이용하는 거야? 밀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다 녹인 후 냉각했어요. 용해도 이용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자, 각성분 물질 이동 속도 누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빠르죠. 그죠? 기억 맞네요. 자, AC 중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보다 거름 중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가장 큰 건 누구겠어요?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크다는 얘기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되는 거예요. C가 아니라. 니은 틀렸어. 용매가 달라지면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나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 거겠죠. 용매가 달라지면은요, 이 분리되는 정도가 또 달라져요. 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정답이야. 4번이 되고요. 오케이. 자, 나머지 6에 4까지 했는데 나머지 단원평가 문제는 직접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모르는 거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줘.